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 나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막 뜬금없이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게 아니겠죠. 후반기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중국까지 이 네 나라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 통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고구려 상황 볼 때는 중국의 상황을 봐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고구려가 항상 이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맨 먼저 치는 건 항상 고구려죠. 여기 뭐 백제나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알겠지만 얘들이 뭐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구려가 중국과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방패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고구려는 원치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방패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나라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나라는 여기 보이다시피 신라가 이렇게 전성기 시절인데 이때 수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려고 했어.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신라 전성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구려가 지금 힘이 좀 약해진 상태겠죠. 이때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했어. 그래서 고구려를 슬금슬금 노리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국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기록상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100마리 넘는 대군으로 무려 4번에 걸쳐서 4번이나 쳐들어옵니다. 4번이나. 근데 놀랍게도 4번 모두 거란이 지고 돌아갔습니다. 뭐 운도 좀 따라준 것도 있었고 또 고구려 백성들 정말 미친듯이 진짜 막아내는 겁니다. 특히 2차 침입 때는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그 유명한 뭐가 있었다? 살수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수 대첩을 이끈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인데 이제 퇴각을 하는 거란군을 기습해서 살수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전투입니다. 거란군 30만 명 중 돌아간 거란군이 겨우 2,700이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전쟁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다 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못 차려. 수나라가 또 사치까지 부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수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수가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죠. 이 당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나라는 2대 태종 이세민이라는 뭐 사람이 있어. 이세민이 뭐 이 사람인데 풍채가 막 당당하죠. 막 이래 풍채가 막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내에서 정말 대단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왕이 누굴 노린다? 고구려를 노리게 됩니다. 아, 고구려를 치자 이래 됐어. 이때 뭐 그 수나라를 막은 이제 왕은 영양왕인데 그다음 영유왕이 당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 대단한 사람이 쳐들어온다는데 또 당나라가 또 중국까지 통일했으니까 천리장성을 짓게 돼. 천리장성을. 이 천리장성이 이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장성을 짓습니다. 이게 천리장성인데 이 천리장성을 지은 임무, 이 중요하겠죠. 군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이 임무를 맡은 장소가 연개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고구려 후반기에 완전히 실제로 힘을 거머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연개소문이 어떤 사람이었냐? 강경파였어. 강경파. 원래 뭐 전투 잘하고 힘 좋고 이런 사람이니까 아 뭐 당나라 뭐 있냐? 우리가 치자. 우리가 싸우자. 그 대신들이 싫어했어. 게다가 성격도 좀 포악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연개소문이 이제 천리장성을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었어. 왕하고 대신들이 자기를 죽여버린대. 대신들은 강경파에다가 성격도 더럽고 이러니까 또 왕 입장에서도 연개소문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무섭잖아. 왕 입장에서도.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뭐 소문은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을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개소문을 택한 방식은 먼저 쳐버리자. 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대신들도 죽이고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이고 영유왕 다음에 보장왕이라고 이제 고구려의 왕인데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사실 누가 세웠어? 연개소문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두각시 왕이긴 왕이지만 꼭두각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개소문이 사실상 고구려의 이제 힘을 가지고 왕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막 휘두른 거야. 사실 이 당나라가 아까 보여준 이세민이라는 이제 왕이 계속 고구려를 치고 싶었던 거야. 워낙 이제 위협적이니까. 근데 사실 명분이 없으면 못 쳐들어가. 명분이 뭐냐면 이유. 자,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람도 많이 죽지, 땅도 황폐해지고, 막 동물도 죽고. 사실 전쟁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당나라 왕이 그냥 제 고구려 마음에 안 든다, 한번 때리고 싶다, 이래서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면 누가 그렇게 따라주겠습니까? 국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을 해가지고 군인으로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린대.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항상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고구려를 공격한다. 이래야 국민들도 그렇구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구나 하지. 그런데 명분이 생긴 거지. 왜? 연개소문이라는 양아치 같은 놈이 감히 지네 나라 왕을 죽이고 대신도 다 죽이고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옳거니 명나라 왕이 이래 된 거야. 저런 비인간적인 놈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저놈은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러면서 쳐들어옵니다. 사실 그냥 고구려가 치고 싶었지만 이런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왜냐, 당나라는 고구려도 아까 말했듯이 위협적이고, 또 고구려는 당나라 조공도 안 바쳤어. 왜냐면 이제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이 실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연개소문 맘대로 하는 거. 연개소문은 당나라 치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당나라는 크게 2번을 쳐들어옵니다. 당나라는 크게 2번을 쳐들어오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막았어.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잘 막았는데 두 번째에서 사실 근데 피해가 좀 큽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 입었냐면 수도까지 위태해졌었어. 근데 정말로 수군 막아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되게 하여튼 힘겹게 막았어. 수도까지 위태로워졌다고 하면 고구려가 피해가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연타로 맞으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수나라도 뭐 잘 막았다 하더라도 4번 쳐들어왔는데 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고구려의 후반기 상황입니다. 후반기 상황 정리하자면 당으로 이어지는 중국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뭐 왕위에 연개소문이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면 평화롭지 않죠. 중앙 집권이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다. 요 정도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구려를 봤으니까 백제와 신라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무왕, 의자왕 이렇게 후반기에 이 2왕이 있습니다. 의자왕은 이제 백제 마지막으로 유명한데, 이 무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무왕은 의자왕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뭘 했냐? 이제 신라를 쳤어. 그리고 성공적이었어. 그리고 의자왕도 똑같이 신라 공격하고 나름 성공적이었어. 사실 의자왕은 뭐 마지막에 망한 왕이고 뭐 삼천궁녀 이런 걸 유명한데, 사실 태자 시절에는 해동증자라는 별명도 있었고 나름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무왕, 의자왕 이렇게 되면서 슬금슬금 살아날 기미를 보이니까 성도 많이 뺏었어. 몇십 개를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위협을 느낀 거야. 이거 이 백제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라의 김춘추라는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당나라 유학파인데 유능해서 신라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1인자. 왜냐하면 나중에 왕도 되거든요. 무열왕, 이 왕도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 그 연개소문한테 얘기하죠. 우리 지금 백제가 자꾸 나를 때린다. 도와줘. 너무 날 뛴다. 저래 되면 결국 고구려도 위협적일 것이다. 근데 연개소문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돼.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면 이제 김춘추가 안 되겠다. 이래갖고 안 된다. 그래서 간 게 당나라.
고구려한테 팽당하고 당나라로 갑니다. 물론 외나라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팽당해. 당나라는 근데 김춘추를 막 반기는 거야. 아이고 뭐 오셨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춘추가 당나라 유학하기도 하고 김춘추 능력을 이미 알지. 그래서 김춘추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플러스에서 뭐다. 당나라도 사실 아까 말했듯이 2번 쳐들어갔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나라도 고구려를 치고 싶은데 너무 좋잖아. 아 신라가 도와주겠대. 좋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나당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외교라는 말을 써. 십자외교. 십자외교가 어디로 갔나? 여기 십자외교가 아주 좀 작은데 당나라랑 신라랑 하고 고구려랑 백제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십자가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십자외교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고구려 백제가 동맹, 당나라 신라가 동맹.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상황이 맞춰졌고 또 신라는 신라에서 입는 옷까지 옷 스타일까지 당나라 스타일로 바꿔. 그래가지고 당나라랑 막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지. 이래서 기반은 갖춰졌다. 이런 와중에 아까 말했듯이 김춘추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의 왕으로 오르게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신라는 당나라랑 연합해가지고 막 삼국 통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자왕이 갑자기 마시가 얘가 갑자기 마태에 가버린 거야. 계속 신라 전쟁 이기고 하니까 별거 아니네. 사람이 거만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술 먹고 맨날 막 파티 벌이고 난리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이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백제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명한 전투가 있어. 백제의 계백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사람이 5천을 이끌고 저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막 5천을 가지고 왜냐면 나당연합군 5만이었거든. 상대가 사람 됩니까? 안 되죠. 결국에는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백제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백제 멸망시켰으니까 다음은 어디다? 다음은 고구려겠죠. 고구려도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이 보장왕 25년 차 이때 연개소문이 죽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왕 힘을 막 누르고 위에 있던 사람인데 하지만 연개소문 능력이 없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나라가 2차 침입도 막아내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었는데 사실. 근데 아들들은 그러지 못해. 아들이 3명 있었는데 3아들이 싸움이 난 거야 서로. 서로 막 싸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연개소문 아들 첫째 이름이 남생인데 이 남생이가 무슨 짓을 하냐. 당나라한테 길을 터줘. 어서 옵쇼 하는 거야. 당나라 어떻게 써? 땡큐지. 당나라는 막 남생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아이고 막 진짜 막 고맙다 하면서 막 대접하고 해가지고 남생이 6개 성을 갖다 바치는데 이 알짜배기 성을 갖다 바쳐. 뭐 알짜배기 성도 받았지. 고구려 최고 권력자까지 갔었던 사람도 뭐 도와주지. 뭐 거칠 게 있나? 나당연합군이 이 커다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몇 년? 2년 걸렸어. 2년. 그 커다란 나라 2년 만에 멸망합니다. 정말 허무하죠. 막 그 수나라 당나라 막 막아내면서 막 한반도 방패가 되었던 고구려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차례대로 무너집니다. 자, 사실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운동. 고구려랑 백제가 망했지만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자 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 실패. 요거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구려 백제는 부흥운동 일으켰지만 다 실패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신라랑 당나라가 어떻게 한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신라랑 당나라랑 어떻게 얘기했냐? 야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치고 당나라는 우리는 고구려 땅 먹을게. 너희는 백제 땅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근데 당나라는 사실 처음부터 딴만 먹고 있었어. 신라도 눈치채고 있었어. 당나라의 딴 마음은 뭐다?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겠다. 근데 신라도 참았지. 알면서도. 왜냐면 일단 통일해야 되니까.
야, 통일을 하고 일단 하고 보자. 나중에 보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래 된 거지. 그래서 통일하고 자꾸 야욕을 이제 당나라가 야욕을 자꾸 내뿜으니까 신라가 당나라를 먼저 쳐. 그래서 결국 신라가 몰아냅니다. 당나라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전투, 기벌포 전투랑 매소선 전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유명한 이런 전투에서 이게 대승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이기고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땅을 그래서 통일신라가 어디 차지했냐? 요 정도. 이게 뭐야 싶겠죠. 아까 고구려 땅은 이만했는데 겨우 이거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서로 좀 의견이 갈립니다. 아, 괜히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해가지고 우리 나라 땅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 뭉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결국 신라가 당나라 몰아내는데 고구려랑 백제 사람들 이용했어. 아,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잖아. 내가 너희 나라 멸망시킨 건데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한번 힘 합쳐보자. 당나라가 먹으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결국 당나라도 함께 몰아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의의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 통일로 나는 못 쳐준다. 호상국시 통일 진짜 통일이지 이건 통일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한계도 있었다. 자, 이런 점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